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파이어족 제이씨입니다. 동서 주식에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맥심 수출이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를 고민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서 동서 맥심 수출이 과연 가능할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몬델리즈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동서에 투자 중이시지 않다면 몬델리즈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오레오 과자로 친숙한 회사입니다. 몬델리즈를 알아야 되는 건 맥심이나 카누 바리스타를 생산 중인 동서식품의 지분 50%를 동서가 가지고 있고 50%를 몬델리즈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몬델리즈는 맥심 카누 바리스타, 맥심 플랜트와 같은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 중인데요. 따라서 몬델리즈의 우중에 따라 동서의 미래 성장 전략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월 21일 JAB가 몬델리즈의 JD 피치 지분을 21억 6천만 유로에 인수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JD 피치 측의 몬델리즈 이사 두 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몬델리즈의 자회사 간 경쟁이 발생될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게 됩니다. 몬델리즈가 등록했던 맥심 미국 상표권이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10월 13일에 사라지게 됩니다. 취소되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해당 상표는 커피를 위해 등록했었던 상표로 필링 베이시스가 섹션 1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표권은 커피만을 위한 상표권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언급될 테니까요. 섹션 1A라는 말은 이미 상업 중으로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한 출원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사용 증명에 보면 실제 사용 중인 상표라는 증거로 첨부 사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2022년 3월 28일에 이슈가 되었는데 내용은 섹션 8 선언, 사용 선언을 2023년 3월 28일까지 하라는 얘기였고 추가 수수료를 내면 2023년 9월 28일까지 유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몬델리즈는 사용선언을 제출하지 않아 2023년 10월 13일에 맥심 상표권이 취소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미국 특허청에 잘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사용선언만 하면 연장할 수 있는데 굳이 사용선언을 제출하지 않아서 취소했다? 이건 명백히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그런데 몬델리즈가 사라진 맥심 상표권을 미국에 2024년 8월 30일에 재출원을 하였습니다. 기억해 두시죠. 2024년 10월 21일에는 몬델리즈가 JAB의 JD 피치 지분을 매각한다는 뉴스를 발표한 시점입니다. 해당 시점에 몬델리즈는 JD 피치 지분을 매각할지 결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회사의 매각 같은 결정은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룬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다시 상표권으로 돌아가 이번엔 등록 항목이 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커피만을 등록했었다라고 언급드렸는데요. 근본에는 오른쪽 하단에 기술되어 있듯이 필드 커피 캡슐, 커피, 디카페인 커피, 아이스 커피, 커피 에센스를 위한 상표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2023년 10월 13일에 몬델리즈 자이에 의해 사라진 맥심 상표권이 2024년 8월 30일에 재출원 중이다.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맥심을 미국에 안 팔려고 상표권을 사라지게 했는데 맥심을 팔겠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필링 베이시스가 섹션 1B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섹션 1B란 사용 의도로 등록하는 상표권을 뜻합니다. 미국 특허청에 맥심 상표권을 등록 중인데 기존엔 커피만 있던 상표권을 이번엔 커피 외에도 캡슐, 디카페인 커피, 아이스 커피, 커피 에센스까지 추가 중이다. 그것도 사용 의도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서의 미국 수출 물량은 어떨까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중량 기준 132%로 32% 증가, 수량 총합은 114%로 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출 물량도 늘었다는 말이죠. 동서가 수출 못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미국의 북미 독점 유통권을 가진 티아로마에서 한인마트 같은 곳에 판매 중이고 해당 물량은 수출 물량으로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심 모카골드는 보따리산 수준의 3차 벤더를 통해 아마존에서도 판매 중인데요. 지난달 구매 수가 3,000 이상으로 리뷰는 평점 4.7에 5,590개의 리뷰가 확인됩니다. 정식 수출을 해서 판매 중인 게 아닌데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식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서의 12월 수출 물량에서 뜻하지 않은 한 건의 수출 물량이 확인됩니다. 바로 컨트리 오브 오리진, 원산지가 파나마라는 수출 물량 한 건이 확인된 겁니다. 원산지가 파나마라는 건 파나마에서 제조했다는 의미인 거죠. 동서가 파나마에 공장을 차린 걸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이 해당 수출 물량의 컨테이너 정보를 추적해 보니 부산에서 10월 26일 출항했고 11월 18일에 파나마 도착 후 12월 10일에 파나마에서 미국으로 출발, 12월 31일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파나마에선 약 20일간 체류했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20일 만에 통관하고 맥심 커피의 후공정을 처리하기엔 시간상 불가능할 것 같고 했다면 패키지 공정 정도만 했거나 통관 하약 과정상 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한 건이지만 추가 물량이 확인된다면 명백한 수출에 대한 증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가 더 바뀐 걸 찾았습니다. 바로 선사인 거죠. 원산지가 파나마로 한 건이 확인된 건 파나마에서 통관과 하약 과정상 어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선사를 바꿨다는 건 동서의 명백한 의도인 거죠. 이 의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출 파일럿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사의 물건도 한 건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다만 그 이후에 또 확인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서의 수출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